LX 인터내셔널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아디카르티코 프라타마 AKP 니켈 광산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AKP의 비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와, 대체 얼마나 확 오른 거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AKP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음을 알린다며 현재 AKP 주식 거래의 패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AKP 주가는 현지 시간 21일 거래에서 0.81% 상승한 1250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주가가 무려 104.92% 급등한 건데요. AKP의 현재 주가는 지난 1월 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 당시 주당 438루피아보다 185.38% 상승한 상황이에요. 이어 상장 직후인 지난 1월 16일 LX 인터내셔널이 AKP를 인수했고 지분 60%를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했네요. AKP 광산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모로왈리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니켈 광산이에요. 이미 니켈 재련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네요. 구본준 LX그룹 회장도 최근 그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AKP 니켈 광산 인수를 꼽았는데요. 작년 실적이 반토막난 LX 인터내셔널의 도약을 일궈낼 변곡점인 올해는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니켈 광산이 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00%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해요.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채널에 이 범 LG가 이쪽 회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LX 인터내셔널 역시 범 LG가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에 구본준 회장이 LG에서 분가해서 나오면서 LX그룹이 만들어졌죠.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상사 기업입니다. LX그룹에는 하우시스나 세미콘이나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요. 역시 주력이 되는 회사는 바로 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 LG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쪽도 히스토리가 되게 재밌으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사라는 거 이름은 가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죠.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사업 모델인데요. 이 종합상사를 대표하는 말이 라면에서부터 미사일까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개무역이 주력이다 보니까요. 이게 매출액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LX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률이 3% 정도가 되거든요. 썩 높은 편은 아니죠. 여기에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하면서 이렇게 종합상사에 맡겨서 무역을 하기보다는 직접 영업망을 갖추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역할 역시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상사들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원 쪽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X가 니켈 광산을 인수한 것도 이런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자회사 이걸 통해서 이 회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니켈 광산 이거를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분 60%를요. 133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취득 목적을요 2차전지 핵심 광물의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죠. LX 인터내셔널은 자원 쪽에서는 주로 석탄 그리고 팜 오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온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쪽 이쪽 광물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그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니켈은 공급 과잉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산들도 가격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때를 기회로 보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게 LX 인터내셔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가가 대체 얼마나 오른 거냐?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사실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 현지 언론들을 막 뒤져보고 그랬는데 명확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추정을 해보자면요. 이 상장 이후에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기업 LX 인터내셔널에 인수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LX 인터내셔널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극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니켈 가격이 지금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니켈 가격 추이를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참 높았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켈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우려가 좀 있는 상태잖아요. 성장이 다소
다소 둔화하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 가격들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한 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점은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급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니켈은 뭐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꽤 크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공급 과잉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 과잉 그리고 채산성 악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문제, 공급 문제가 있어서 니켈 가격의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LX 인터내셔널에서 이야기하는 전략이죠.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안 좋을 때 미리 우량 자산을 확보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실적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 니켈 광산 인수,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니켈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의 밸류체인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됐다라는 점에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광산이나 재련소를 인수를 하거나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 추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합상사의 변신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